드디어 뚫린 족쇄. 트럼프가 승인한 한국 핵잠수함,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산과 대한민국의 기회. 대한민국 해군 수건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드디어 현실화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지만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와 핵연료 통제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선 미국의 조선업 부활과 한국의 안보 강화를 맞교환한 세기의 빅딜입니다.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이자 기술 종속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이 상황을 심층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국방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해군의 꿈이자 금기의 영역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드디어 가시화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승인 단순히 이제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사업가적 기지를 발휘해 아주 까다롭고도 정교한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바로 잠수함은 반드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하며 핵연료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다는 조건입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이런 조건으로 우리의 핵잠수함을 승인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셈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이 결정이 동북아 안보 지형, 특히 북한과 중국에 미칠 파장과 우리가 얻게 될 실질적인 이익은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번 승인이 갖는 군사적, 역사적 의미와 왜 우리가 그토록 핵추진 잠수함을 원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3620사업이라는 비공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가 무산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후로도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해군은 디젤 잠수함이 아닌 핵잠수함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무제한의 작전 능력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최신형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AIP 즉 공기분료 추진 체계를 갖췄다 해도 결국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근처로 올라와 스노클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한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를 몇 바퀴나 돌 수 있는 무제한의 항속거리와 시속 40km 이상의 고속으로 수중을 누빌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북한의 SLBM, 즉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잠수함이 기지에서 빠져나와 태평양 어딘가로 숨어들어 미사일을 쏘려 할 때 디젤 잠수함으로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속도에서 밀리고 자망 시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북한 잠수함이 출항하는 순간부터 밀착 마크하여 24시간 365일 감시가 가능하고 유사시 선제 타격까지 할 수 있는 수중 킬체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이러한 한국의 안보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도 서태평양에서 날로 강해지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할 파트너가 절실했다는 방증입니다. 미국이 호주와 영국을 묶어 오커스 AUKUS 동맹을 창설하고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을 미국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격상시켰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 갖는 차원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전략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단계로 진화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분석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트럼프가 내건 조건입니다. 왜 하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일까요? 그리고 왜 핵연료는 미국이 통제한다고 못 박았을까요?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와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의 하나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조선업이 쇠퇴하여 자체적으로 잠수함과 군함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찍어내듯 함정을 건조하는 속도를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 하나 이 미국 땅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여 잠수함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쇠락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동맹국의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까지 챙길 수 있는 일거양득의 카드인 셈입니다. 즉, 한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미국의 조선소를 돌리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핵연료 통제 문제입니다. 이는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 것은 허용하되 그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기술이나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철저히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건조할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와 핵연료는 미국이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거나 혹은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탑재한 후 밀봉하여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핵잠수함이라거나 껍데기만 국산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비할 수 없고 핵심인 원자로는 블랙박스처럼 미국의 허락 없이는 열어볼 수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비용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없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미국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위험한 길 대신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하는 실리적인 선택을 강요받았고 또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가져올 미래의 파장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합의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과 북한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서해와 남해, 동해를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해군에게 한국의 핵잠수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비수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사드 배치에 반발했던 것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중국을 최전선에서 견제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불치망모와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필라델피아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는 향후 K-방산의 새로운 수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액트 존스 액트 같은 보호무역 장벽을 우회하여 미국 본토에서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 능력을 빌려 미 해군력을 재건하려 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틈타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조 비용과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이며 앞서 언급했듯 기술 이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치열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국이 만들어준 원자로를 싣고 다니는 운전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번 협력을 발판 삼아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 기술 등 파생되는 원자력 기술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술로 운용 가능한 독자적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오커스 동맹이 겪고 있는 예산 초과나 건조 지연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한국형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승인은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청구서는 분명합니다. 미국 내 건조와 핵 통제권 유지라는 청구서를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게 활용하여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공은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군에게 넘어왔습니다. 치밀한 후속 협상을 통해 독소 조항은 최소화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은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의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분명 파격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미국의 국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의 건조 조건은 우리 조선업계의 미국 진출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혹은 기술 종속의 굴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의 도발을 수중에서 원천 봉쇄하고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검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핵잠수함 건조 승인과 그 조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우리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들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